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그 공부에 있어서 적절한 공부 시간에 대한 걸 알아보려고 해요. 공부 시간은 몇 시간이 적절한가?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저는 공부 시간만을 강조하는 원시인들을 최근에도 봤어요. 원시인이라고 생각해요. 전 진짜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유튜브 구독 그 횟수를 보니까 뭐 몇십만 회짜리가 있는데 거기 그 제목이 뭐냐면 하루 18시간 공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18시간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갖다가 하는 게 못 믿겠다든가 18시간 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18시간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너무 당연하지만 성적 높이려고 한다던가 어떤 자격 시험 때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8시간을 공부하는 그 자체는요, 공부 효율성 생각 안 하나요? 음, 예. 그 보통 운동하는 선수들을 갖다 제가 예로 많이 드는데, 축구 선수, 뭐 수영 선수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축구 선수든 수영 선수든 하루에 축구를 갖다 가령 18시간 연습하거나 수영을 18시간 연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충분한 휴식이 없이 이렇게 근육을 혹사하면 이 사람은 이거 뭐 망하는 거죠. 근데 공부는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요, 기본적으로 근육이나 뇌세포나 사람의 그 일종의 생물의 기관이잖아요. 생물의 기관은 다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육이 피곤한 것처럼 뇌세포도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뇌세포는 통증 호소하는 걸 몰라요. 잘 아시겠지만 그 막상 두뇌는 통증을 못 느껴요. 통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아프다고 하는 건 사실은 두뇌 속이 아픈 게 아니라 두뇌 겉에 있는 모세혈관이라든가 다른 그 부위가 아픈 거지 뇌가 아픈 거는 아예 못 느껴요. 그 속에는 통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쉽사리 두뇌를 갖다 혹사시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비약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 멍청한 짓이에요. 18시간 공부를 목표로 한다? 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양심에 걸고 제 인생에 걸고 말하지만 제 고3 때 하루 공부 시간의 목표는 4시간이었어요. 근데 막상 과외 선생하거나 학원 강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저보고 머리가 좋다고 착각하더라고요. 이거 머리 문제다. 4시간만 공부하고 제가 전국 300등 했고 우리 때는 수험생이 100만이 넘었어요. 막 150만 이랬어요. 그럼 150만 잡고 300등 했으면 이 퍼센트가 얼마가 되는 거야? 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나겠죠. 0.000 나갔겠죠. 근데 그래서 요즘 그 딴 사람들한테 제가 그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은 잘난 척하는 거다라고 오해할까 봐 6시간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저는 아직도 4시간 정도면 넉넉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채랭 씨는 예, 이거는 이제 닉네임입니다. 실제 사람 이름이 이럴 수는 없죠. 자, 우리 채랭 씨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다? 가장 공부 많이 하는 게 보통 고3 때니까 고3 때 기준? 저는 안 할 땐 아예 안 하고 음, 음. 닥쳐서 막 이렇게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네. 몰아서 많이 하면은 음. 학교 끝나고 저녁 한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와. 그래도 한 7시간, 8시간 되네요. 7시, 8시간인데 매일은 아니었다. 네, 뭐 2, 벼락치기. 3일, 4, 5일 뭐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시험 때만? 시험 때만. 시험 때만. 네. 이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공부란 건 평소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런 곡선을 많이 그려줘요. 어떤 곡선이냐면 공부를 갖다가 천천히 조금씩 하는 사람은요, 지식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요, 잊어먹는 것도 이렇게 잊어먹어요. 근데 공부를 갖다가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요, 잊어버리는 것도 바로 이렇게. 까먹더라고요. 예, 시험 예. 끝나면. 근육, 그러니까 그 헬스 뭐 이런 쪽에 관계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육을 순식간에 펌핑을 막 하면 근육도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좀 전에 말했다시피 근육이든 뇌세포든 똑같은 생물의 기관이라서 공통으로 가지는 성질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공부하는 사람은 잊어먹는 것도 서서히 잊어먹어요. 그런데 근육이랑 마찬가지로 공부를 갖다 막 열심히 하려고 하루에 여기 말한 것처럼 18시간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냐면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제일 처음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데 이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공부 내용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공부하면 뭐예요? 시험 때 이걸 마음대로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느낌 가져본 적 분명히 있어요.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어느 날 무척 잠을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너무 하기 싫지만 잠깐 수학 문제 풀었는데 이날따라 막 머리가 너무 맑게 평소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막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날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매일 이렇게 공부했어요. 매일. 그래서 이 느낌이 들지 않으면 절대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봐요. 기준점. 무슨 기준점이냐면 머리 상태가 좀 전에 느꼈던 그 정도의 느낌이 없는 이 나머지 시간 동안에 공부할 필요가 없고, 와, 나 지금 머리 너무 맑아. 공부가 진짜 잘 돼. 라는 요 시간만은 철저하게 공부하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시간이 저는 하루에 4시간 이상 넘기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4시간 이상 공부하는데 어떻게 머리가 맑고 진짜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느냐고요. 그래서 4시간에서 6시간, 8시간, 10시간 나가는 사람들은요, 이 머리 최고의 상태에 표준을 두는 게 아니라 시간의 표준을 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원시적이라고 생각해요. 원시적. 그 생산물 그 사람 하는 것도 요즘 5일 근무제 막 하는 거는 5일 근무제 하는 거는 인권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생산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5일 근무하는 나라들이 생산성이 높아요. 그래서 5일 근무제를 해도 막상 경제가 망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부도 4시간만 하는데 대신 머리가 엄청 맑고 좋을 때는 틀림없이 공부를 하고 머리가 흐릿할 때는 운동을 하거나 다른 취미 생활을 하도록 이 패턴을 잘 잡으면 오히려 4시간 공부한 사람이 6시간, 8시간, 10시간 한 사람보다 더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샘플이 저예요. 바로 저. 자, 여러분 혹시 4시간씩 공부하면서 전국 등수안에 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면 부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분명히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저 머리 별로 안 좋아요. 제 기억에 127인가가 제일 잘 나왔던 제 IQ일 거예요. 근데 127이 마냥 맞다고 치더라도 약간 좋은 머리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는 158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 학생은 반에서 중간 등수도 못하는 적이 되게 많았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간에 잘못 매몰되면 안 돼요. 공부라는 건요, 머리가 맑을 때 해야 돼요. 근데 기준점 좀 내려서 6시간 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8시간 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더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맑은 시간 자체가 줄어요. 저는 이걸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 갖고 뭐 생체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늘어나면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진하게 있는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봐요, 점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시간쯤 되면은요, 머리가 맑은 시간이 4시간 공부하면 4시간 다 머리를 맑을 수 있는데 6시간 공부를 목표로 하면 머리가 맑은 시간이 2시간으로 줄고요. 8시간을 목표로 하면 30분으로 줄고 10시간을 목표로 하면 10분도 안 되는 그런 시간만 머리가 맑을 수 있다고 줄어든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적절한 공부 시간은요 4시간은 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머리가 맑지 않으면 공부 절대로 안 하니까. 머리가 맑다는 표현은요
여기도 이제 두 번째 거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번아웃 증상이란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일 너무 많이 하면 어느 순간에 일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두뇌는요 근육은 통증이나 지쳐서 일을 못 하잖아요. 아령을 갖다 가령 1000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령 1000개쯤 강제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막 지치거나 근육에 통증이 생기거나 진짜 심지어 찢어지기도 하죠. 뇌세포도 마찬가지인데 뇌세포는 아까 말했다시피 두뇌는 통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호소를 하느냐 하면 첫째 지겨워지고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힘들어져요. 공부하기가 싫고 싫어져요. 이렇게 그 감성의 호소예요. 뇌세포는. 그래서 지겹거나 힘들거나 싫거나 이럴 때는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 정말 하고 싶을 때만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정말 하고 싶을 때만 해야 되는 그 시간을 내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공부하기 싫을 때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목표를 6시간, 8시간, 10시간으로 잡을수록 이 4시간은 사라져요. 이 정말 소중한 4시간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분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이런 거 갖다 정량적이라고 하거든요. 정량적. 그리고 이거에 반대되는 표현이 정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하게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따져가지고 공부를 갖다 해야지 기준점 이하의 시간을 왜 공부합니까? 효율성도 나지 않는데. 한마디로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요. 이 4시간을 차라리 사람에 따라서는 저는 3시간도 있고 2시간도 있고 1시간도 있다고 봐요. 차라리. 근데 강제로 시간을 6시간 공부해야지 8시간 공부해야지 10시간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건 올바로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정말 공부하고 싶은 시간을 늘려서 그 시간을 최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가 안 될 때는 모든 걸 갖다 잊고 차라리 공부를 한동안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걸 저는 초기화라고 불러요. 초기화. 그래서 초기화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나 여러 가지 IT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딴 사람들한테 중고로 팔거나 그럴 때 깨끗하게 지워버리잖아요. 네. 저는 공부할 때도 이 초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영어 공부하기 싫으면 한동안 저는 영어 공부 절대 안 해요. 하고 싶을 때까지. 차라리 수학을 해요. 물론 수학 좀 하다가 너무 하기 싫으면 수학도 안 해요. 그리고 암기 과목을 해요. 암기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지겨우면 절대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영어를 갖다가 하거나 수학을 갖다가 가장 하고 싶은 걸 갖다 하고 이 정도 되면 싫거나 힘들거나 지겹거나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공부 절대 안 해요. 대신에 반대로 막 놀고 있다가도 나 지금 공부하고 싶은데 이러면 우선순위가 공부니까 대신 노는 거 그만두고 공부해요. 이 원칙 하나만 지켰어요. 저는 고3 때. 공부하고 싶을 때만 한다. 대신 놀다가라도 지금 나 공부하고 싶을 때는 노는 거는 포기할 정도의 의지력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공부할 때 의지력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 순수하게 공부하는 4시간을 찾기만 하면 저는 누구나 서울대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본인에게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뇌세포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급 공무원 시험이건 혹은 수능 시험이건 아니면 다른 회계사 시험이건 어떤 시험이라도요. 저는 이 원칙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느 수준 이상의 두뇌 상태였을 때 공부할 것. 지겹거나 힘들거나 싫을 때는 공부하지 않을 것. 대신 공부할 만한 상태일 때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공부할 것. 이 원칙만 지키면 된다고 봐요. 자, 그럼 부가적으로 수면도 얘기를 해볼까요? 자, 수면은요, 보통 몇 시간 잤어요? 고3 때? 5시간은 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잤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저는 추천 9시간이에요. 저는 사실은
웬만하면 9시간 반은 잤어요. 왜냐하면 제가 4시간을 갖다가 충분하게 풀로 채우려고 실험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9시간보다 더 작게 자면은요, 이 4시간이 거의 사라져요. 수도 없이 이건 실험해보고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잠을 엄청나게 푹 자야만 이 4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시간 안 자면은요, 4시간은커녕 단 10분도 저는 사람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딴 사람 갖고 제가 막 인체 실험할 수 없으니까 정말 단 10분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공부하고 싶고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만큼은 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통 고3들 혹은 수험생들은 자는 시간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쵸. 전 그거 이해 못해요. 왜 줄이려고 해요? 하루에 우리가 보통 깨 있는 시간이 막 10시간이 넘잖아요. 그쵸. 그죠? 웬만한 사람들은 한 7시간 평균 잡으면, 평균 보통 한 7시간 자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물어보면. 그럼 24시간에서 빼면 17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필수적으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면 적어도 12시간에서 15시간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을 다 공부하려고 덤비잖아요. 네. 저 그거 진짜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상태를 공부의 최저 기준으로 봐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뭐라 그러죠? 긁어 모은다 그럴까요? 10원짜리 긁어 모으는 기분으로 몽땅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요. 제가 볼 땐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 상태가 좋은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 시간을 늘리세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오히려 수면 시간을 늘려야 돼요. 최대한. 그래서 뭘 늘리는데 초점을 맞춘다고요? 이 4시간을 늘리는데. 4시간이 5시간이 될 수 있다면 15시간 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실험해본 결과 엄청 머리 맑고 잘 돌아가고 공부 지겹지 않고 할 만한 시간이 4시간을 유지하려면 저는 적어도 9시간 반에서 10시간 정도는 자야 이 4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최소 4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를 6시간, 8시간에 두지 마세요.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되냐면 정말 지겹지 않고 할만하고 공부할 때 집중하는 그 시간을 늘리는 데에 포인트를 두세요. 그러면 충분히 자고 또 뭘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 제가 이제 스트레칭도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올리겠지만 제가 최근에 발견한 운동 중에 가장 공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요.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각종 스트레칭에 대한 건 나중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릴래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이 채랭 씨를 시키거나 또 채랭 씨 말고 또 그 친한 친구 한 명 있거든요. 같이 그 알바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시키거나 해서 그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정말 권장할 만한 이 스트레칭을 갖다 권장해 드릴 텐데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고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령들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시원할 수 있는 스트레칭 가르쳐 드릴 테니까 뭐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칭 해도 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해도 돼요. 초기화에 가장 좋은 거는요. 아무거나 정말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제일 좋아요. 자, 옆에 우리 있는 채랭 씨는 가장 몰입할 수 있는 취미는 음악 듣기? 아니면 뭐죠? 공연 보기나 공연 보기. 예,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공부를 갖다가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고 엄청 몰입할 수 있을수록 초기화가 더 빨리 더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 스트레스가 쌓인 채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주장하는 18시간 공부법이라고요? 정말 이런 거는 믿지 마시고요. 최대한 여러분이 정말 몸과 마음을 바쳐 정말 진심으로 공부를 열렬히 할 수 있는 이 순수한 4시간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거나 혹은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정량적이고 어떻게든지 공부 시간을 늘리거나 어떻게든지 자는 시간을 줄이려는 그런 잘못된 공부 방법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맑고 깨끗하게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로 친구들이랑 후유증이 남기는 노는 걸 하면 안 돼요. 후유증이 남기는 노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기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서 후유증이 남기는 노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막 필름 끊길 때까지 막 한다든가 이런 건 안 좋습니다. 근데 적당하게 술을 즐기는 것까지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권장하진 않고요. 네, 뭐 담배도 별로 권장하진 않고. 네, 하지만 뭐 웬만큼 건전한 모든 놀이 문화에 대해서는 다 찬성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쫙 날리고 어떻게든지 하루 4시간 혹은 그 이상의 공부하는 시간을 위해서 포인트를 맞출 때에 여러분들의 공부가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실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니까 뭐 생각나는 게 있다면? 제가 살아온 거랑 너무 다른 이걸 좀 일찍 알았으면은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네, 여러분,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고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걸 희생해야 된다고. 근데 그건 포인트를 공부 시간이나 공부 분량으로 잡았을 때 얘기예요. 근데 저처럼 공부의 품질을 갖다 포인트로 잡으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말 머리가 집중하게 맑은 상태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내려고 포인트를 잡으면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는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 따라서 4시간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그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이든 10분이든 2시간이든 그 시간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려고 마음먹는 걸로 자세를 바꾸면 얼마나 생활이 균형 잡히고 아름다워지겠어요. 우리 채랭 씨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시간이 몇 시간쯤일 것 같아요? 본인한테. 공부 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난 진짜 공부하고 싶고 머리가 맑을 때만 공부한다. 근데 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생활 환경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럼 몇 시간이 나올 것 같아요? 본인은? 시간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진짜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3시간? 3시간. 네, 저는 그게 오히려 솔직하다고 봐요. 재미있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을 늘리는데 포인트를 맞춰보세요. 네. 아시겠죠? 우리 네. 채랭 씨도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붙으세요. 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 말 좀 믿어보세요. 네, 저번에는 제 말 반쯤 믿고 반쯤 안 믿은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진짜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세요. 네. 이러면 진짜 다를 겁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제발 공부 시간 몇 시간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그 최소한의 기준이 아닌 시간에 공부하지 마세요.